여러분, 보통 여행 간다고 하면 맛집이나 유명한 관광지 이런 곳들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여행의 목적지가 서점이라면 어떠세요? 그냥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저기는 꼭 가봐야 해 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장소 말이에요. 에이, 설마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오직 서점 하나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낯선 도시로 일부러 찾아가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놀라운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강원도 속초입니다. 무려 65년이라는 시간을 꿋꿋이 지켜온 동화서점의 이야기,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동화서점은요, 그냥 오래된 가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65년이란 긴 시간 동안 3대에 걸쳐서 속초라는 도시의 역사랑 같이 숨을 쉬어온 살아있는 유산 같은 곳이죠. 여기 연표를 보시면 동화서점의 역사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아요. 전쟁 직후에 문구점으로 시작해서 8, 90년대에는 지역 최고의 서점으로 황금기를 누렸는데 2000년대 들어서 온라인 서점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면서 폐업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2015년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한 가족이 있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학생들을 위해 문구점을 여신 1대 할아버지, 그리고 그곳을 속초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키워낸 2대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사라질 뻔한 위기의 순간에 돌아온 3대 손자까지. 3대에 걸친 이들의 끈질긴 이야기가 바로 동화서점의 심장인 셈이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황금기에도 끝은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동화서점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대한 위기,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시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너무 명확하죠? 온라인 서점의 편리함과 가격 경쟁력 앞에서 동네 서점들은 하나 둘씩 힘을 잃어갔습니다. 속초의 자부심이었던 동화서점도요, 예외는 아니었어요. 결국 쌓여가는 적자를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가족들은 60년 가까이 지켜온 가게의 문을 닫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바로 그 폐업을 결정하던 순간이었어요.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손자 김영건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서점 해볼 생각 없냐? 바로 이 아버지의 물음 한마디가 동화서점의 운명을, 그리고 김영건 씨 자신의 인생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정말 운명처럼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고 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요, 이들의 목표가 단순히 가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문만 닫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서점으로 부활시키겠다. 이건 훨씬 더 대담하고 용감한 결심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서점의 진짜 혁신이 시작됩니다. 과연 서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 혁신의 첫 단추를 이해하려면 먼저 배본이라는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데요. 배본이라는 건 출판사에서 알아서 요즘 잘 나가는 책 위주로 서점에 쫙 보내주는, 사실 서점 입장에선 아주 편리한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 편리함의 대가는 뭐였을까요? 바로 개성의 상실이었죠. 전국의 모든 서점이 다 비슷비슷한 책들로 채워지는 이유이기도 했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동화서점은 정말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이 편리하게 짝이 없는 배본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서점에 놓일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족의 안목으로 한 권 한 권 직접 고르겠다, 이런 선언이었죠. 이건 단순히 운영 방식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일종의 철학적 혁명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모든 책을 직접 고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의 경험을 살려서 참고서를, 아들 김영건 씨는 인문학을, 그리고 그의 아내는 실용서를 맡아서 각자의 전문 분야로 서가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책장 곳곳에 손글씨 메모를 붙여서 마치 주인이 옆에서 이 책은 이럴 때 읽으면 참 좋아요 라고 말을 걸어주는 듯한 아주 따뜻한 소통을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런 손글씨 메모들이 동화서점을 말을 거는 서점으로 만든 핵심이에요. 단순히 책 정보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지금 이 책을 필요로 할까? 이걸 깊이 고민하면서 마음을 담아 건네는 추춘사인 거죠. 이 작은 쪽지 하나가 차가운 책장과 독자 사이에 아주 따뜻한 다리를 놓아준 셈입니다. 철학이 바뀌니까 당연히 공간도 바뀌었습니다.
낡고 어두웠던 옛날 서점은 사라지고 밝은 빛이 가득 들어오는 세련된 문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죠. 근데 여기서 제일 파격적인 건 책을 검색하는 컴퓨터를 없앴다는 거예요. 대신 북도스턴트라고 불리는 주인장 가족과 직접 대화하면서 책을 추천받도록 만든 거죠. 효율성 대신에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책과 공간, 그리고 사람이 다시 제대로 연결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화서점은 더 이상 그냥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속초라는 도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거죠. 약 5만 권, 지금 동화서점의 서가를 꽉 채우고 있는 책의 숫자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 5만 권 모두가 베스트셀러 목록이 아니라 한 가족의 안목과 애정으로 하나하나 직접 골라 채워졌다는 사실이죠. 3대 대표 김영건 씨의 이 말에서 동화서점이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단순히 책을 파는 걸 넘어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잠시 잊고 지냈던 돌아갈 곳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랐던 거죠. 그리고 그 진심은 통했습니다. 폐업 직전의 평범한 동네 서점은요, 이제 전국에서 여행객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인생 서점이 됐고 속초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서점 하나가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동화서점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서점의 성공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당신에게 동네란, 그리고 그 동네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오래된 공간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어쩌면 잃어버리고 있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